올라! 안녕하세요. 활과 배우는 톡톡 스페인어. 저는 스페인어 수업하는 활입니다. 오늘은 스페인어를 보다 보면 궁금해지는 몇 개의 부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인어 단어를 보다 보면 어떤 단어는 강세 표시가 되어 있고 어떤 단어는 강세 표시가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어떨 땐 찍고 어떨 땐 찍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스페인어에는 일반 강세 법칙이 있습니다. 단어가 모음이나 자음 중에 n에, s로 끝나는 경우에는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를 주어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뒤에서 첫 번째 음절에 강세를 줘서 발음을 해요. 그러면 강세 법칙이 있는데 왜 강세를 찍어주나요? 네, 맞습니다. 이 강세 법칙에 어긋나는 단어들인 경우에 강세를 찍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 음식 하몽이 있죠. 저희가 하몽 이렇게 뒤에 강세를 줘서 읽는데요. 단어도 보면은 뒤에 오에 강세가 표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단어만 보면 뒤 끝이 n으로 끝나기 때문에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를 줘서 읽어줘야 돼요. 이렇게 하몽 이렇게요. 그렇지 않은 이유는 강세 표시가 뒤에 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기존에 정해져 있는 강세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강세를 주는 단어의 경우에 강세 표시를 따로 합니다. 두 번째는 같은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yes를 나타내는 스페인의 si와 뭐뭐 한다면을 나타내는 si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yes를 나타내는 si에는 강세 표시가 되어 있고요. 뭐뭐 한다면을 나타내는 si에는 강세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뭐 한다면의 si보다 yes의 si가 훨씬 비중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주어의 자리에 있는 너 나타내는 뚜와 너의 소유를 나타내는 뚜가 단어가 같은데요. 이 두 단어 중에서는 어떤 단어에 강세가 표시되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주어를 나타내는 뚜에 강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두 개의 단어가 똑같을 때는 두 단어 중에 더 비중 있게 사용되는 단어에 강세를 찍어서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세 표시는 스페인어에서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스페인 강세 표시에 어긋나는 경우, 두 번째는 두 개의 같은 단어를 쓰는 경우 더 비중 있게 사용하는 단어를 구별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부호는 거꾸로 된 물음표예요. 그리고 거꾸로 된 느낌표입니다. 스페인어의 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변하기 때문에 종종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주어를 쓰지 않아도 동사만 보면 주어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기 때문에 스페인어의 문장은 동사부터 시작하는 문장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 의문문인지 평서문인지가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거꾸로 된 물음표 같은 경우는 미리 이것이 의문문이라고 알려주는 부호입니다. 짧은 문장의 경우는 굳이 물음표가 앞에 없어도 뒤에 물음표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실 수 있지만 스페인어의 문장들은 많은 문장들이 굉장히 장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참 읽어가다 보면 나중에 물음표가 나와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미리 앞에서부터 알려주고 시작을 하는 거죠. 느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느낄 준비를 하세요 라고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얼마 전 콜롬비아 작가가 한국에 살면서 쓴 글 중에 말줄임표의 쓰임에 대해서 신기하게 썼던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침묵을 나타내는 대답의 경우 다운표 안에 말줄임표를 쓰잖아요. 제가 스페인어 책을 보면서 그런 말줄임표를 많이 보았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처럼 사실 말이라는 것은 단어나 문장 이런 거 외에도 부호조차도 그 언어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재미있는 점이죠. 자, 스페인어의 부호 몇 가지를 이렇게 알고 나니까 스페인어가 조금 더 친해지시나요? 오늘도 조금 더 친하게 스페인어와 가까워지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